이번에 아크 인베스트에서 한 3월 29일 전까지 음, 우주 관련 ETF 출시하는데 음. 얘기 들은 거 있어? 그러니까 나도 최근에 뉴스 봐가지고 우주 관련 기업들 좀 조사하고 있는 중이었어. 이번에 보니까 종목은 따로 알 수는 없는데 홈페이지에서 내가 좀 찾아보니까 음, 투자 분야 정도는 좀 확인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도 그건 봤어. 뭐 재사용 가능한 로켓이라든지 음, 아니면 인공위성이나 뭐 발사체, 음, 그다음에 저궤도, 그다음 중궤도 비행체, 음, 그다음에 항공 드론이나 3D 프린팅, 또 어떤 인공지능 로봇, 에너지 저장 장치 이런 것들을 좀 포함을 했다고 하더라고. 기존에 우주 관련 ETF도 있는데 2019년도인가 이렇게 나왔던 음, UFO ETF라고 있는데 그것도 좀 그 안에 들어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이제 아크엑스의 편입 후보로 꼽히면서 주가가 좀 올라간 효과도 있고 이렇게 그러더라.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포트폴리오에 들어갈 기업들을 분석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나도 한번 보니까 한 30개에서 50개 정도 기업이 들어갈 것 같더라고. 기존의 아크 음, 인베스트 ETF처럼 많이 주목을 받는 기업들이 버진 갤럭틱이라고 이제 우주공간 체험 관광 서비스를 하는 그 기업, 그 다음에 음, 음, 아마존, 베조스 형님이 창업한 블루 오리진, 음, 이것도 이제 우주 관광 관련 기업이고, 비아셋이라고 군사 및 상업용 고속위성 광대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그 다음에 아직 상장은 하진 않았지만 앨런 머스크의 스페이스X, 아, 음, 그치. 민간 우주 시대의 시작을 연 스페이스X도 상장을 하게 되면 아크엑스 ETF에 편입될 가능성이 더 높고. 진짜 전 세계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맞아. 앞으로의 이제 금광이라고 하면은 아, 우주 쪽으로 많이 하고 그치, 있는 것 그치. 같아. 음, 이런 막 신생 기업, 그리고 이제 막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가 아는 기업들 중에서도 몇 개가 포함되어 있어. 보잉하고 로키드 마틴 아, 같은 어, 어, 미국의 어. 방산 기업들도 주요 후보로 뽑히는데, 보통 우리가 그런 기업들 하면 뭐 전투기나 비행기 만드는 회사를 알고 있잖아. 그치, 근데 그치. 나도 알아보니까 보잉이 이제 1960년대에 아폴로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회사야. 아, 역사가 깊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우주 1세대지. 어, 지금까지도 미국 나사랑 가장 긴밀한 사업 파트너고, 로키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로켓 회사를 하나 인수해가지고 무기 방산 쪽 말고도 우주, 로켓 이런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이런 음, 기업들도 ETF 편입이 되게 예상되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어. 아, 진짜 다들 뛰어들고 있구나. 음. 난 주로 미국 기업들을 많이 알아봤는데 보니까 국내에서도 관련주가 음, 많이 인기가 있더라고. 형이 국내 주식을 많이 하니까 혹시 그치, 그치. 국내에서 유망한 이제 우주 관련 기업들 알고 있는 거 있어? 내가 뭐, 원래 갖고 있던 것들도 슬슬 오르기 시작을 해서, 음, 이렇게 빨리 오를 줄은 몰랐거든. 나는 음, 한 25년도 핵융합이랑 관련해서 그때쯤이나 오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벌써 좀 이렇게 되는 걸 보면서 아, 이게 진짜 가까워지긴 가까워졌다 이런 생각들이 좀 들었는데 그래서 음, 이번에 좀 찾아보니까 이번에 한화에서 좀 대규모 투자를 받았던 게 세트레가이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이제 위성을 생산을 하고 그다음에 음, 무인기 지상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리랑 위성 계열의 이동형 지상국 등을 만드는 뭐 그런 기업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음, 비츠로테크라고 액체 로켓 연소기를 생산을 하고 음, 전기 기계 사업을 하는 그 주요 이런 수익원은 전기 기계 제어 장치 개발, 제조 음, 이런 걸 하는 기업이거든. 그리고 또 AP 위성이라고 국가에서 하는 그런 우주 개발 사업에 되게 단연간 참여한 어떤 위성 중심의 그런 사업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음, 이 정도? 아 인텔리안테크라고도 있는데 그 음, 기업도 또 위성 우주 테마로 묶여서 음.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른 걸로 내가 확인을 했었어. 오래전부터 국내 우주 섹터에 투자하고 있었구나. 음, 좀 장기로 생각하고 음. 이제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또 올라가 주길래 관심이 생겼었지. 얼마 전에도 베조스랑 머스크랑 이제 트위터로 이제 우주 관련해서 논쟁을 벌였잖아. 미국의 공룡 기업들, 그리고 세계의 흐름이 이제는 우주 쪽에 투자를 많이 하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우주 관련 기업에 투자한다고 했을 때 국내랑 미국 어느가 더 좋을까? 나는 개인적으로는 미국 기업에 더 투자하는 거를 나는 내 스타일이 그거거든. 미국이 이미 실제로 그런 우주 관련 산업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음,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이 많고 일단 막대한 자금, 우주 투자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데 미국은 그런 거를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회사들이 많아서 내가 잘 모르는 건 투자를 잘 안 하는 편이라서 실적이 뚜렷하지 않거나 유명하지 않은 기업들은 좀 투자를 꺼리게 되고 아까 내가 말했던 보잉이나 로키드 마틴처럼 그 역사 전통이 있고 이제 산업 변화를 통해서 미래에도 좀 발전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할 생각이거든. 또 지금 걔네들이 싸니까. 형은 어떻게 생각해? 일단은 뭐 나도 당연히 이제 좀 중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이 맞다고 생각을 해. 미국이나 이제 좀 해외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게 맞다고 음, 생각을 음, 하고, 하지만 이제 뭐랄까, 이게 직장에 있고 주기적으로 이제 수익이 생기면, 투자금이 계속 생기면 그렇게 음, 가는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음, 뭔가 나는, 어차피 한국에서도 이렇게 우주 테마가 보니까 그러니까 2020년도 중반쯤, 그때도 한번 우주 테마가 펠콘이 이제 재착륙을 하면서 음, 그때 한번 확 각광을 받으면서 상승을 했던 이력이 있었거든. 음, 근데 그 이후에 이제 ETF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또 다시 주목을 받고 있잖아. 음, 그래서 이런 주기가 점점 좀 짧아지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음, 한국에서 좀 자본을 확보를 하고 좀 시드머니를 더 확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시드머니를 가지고 해외 쪽으로 시각을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나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 과열되고 있는 이런 흐름에 좀 편승을 해서 단기적인 수익을 좀 올리고 음,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기업 투자를 해서 그치. 실질적으로 뭔가 당장의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는 아무래도 진짜 스페이스 X라든지 버진 갤럭틱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만든 그런 사업 아이템들 그런 음, 것들이 진짜 캐시를 좀 확보할 수 있는 영업이익이 진짜 날 상품들이 그쪽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야 뭐 그냥 위성산업 이 정도잖아. 우주라는 게 아직 너무 좀 희망적이긴 하지만 그 실감하지는 좀 어려운 섹터라서 그리고 아직은 뭐 뚜렷한 실적을 내고 있는 회사가 많진 않으니까 맞아, 맞아. 오랫동안 공부를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